혹시 사인증여 계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죽을 사자의 이제 원인인자인데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해서 증여자 소유의 재산을 증여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 예, 그게 이제 유언하고 비슷한데 유언은 계약이 아니죠.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면은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사인증여 계약은 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약의 형태로 그걸 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조카한테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벤츠 S 클래스를 주겠다. 이런 건 사인 계약인 거예요. 이제 유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카가 삼촌의 말씀에 동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따를게요. 이렇게 해서 둘 간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되는 거니까 사인증여 계약입니다. 사인증여 계약이 보통 많이 나오는 이유가 유언의 형식은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녹음증서 이 5가지의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의 경우에 이 사인증여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언과 사인증여 간의 관계가 되게 법적으로 많이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인증여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변만 믿고 가면 상속 문제 끝이야. 갑과 을이 내연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둘 간에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죠.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요 혼외자인 경우에는 바로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간의 관계는 그냥 출산과 동시에 바로 법적인 모자 관계 형성이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인지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외자는 법적으로는 인지 판결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자기의 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들을 보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갑자기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상속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각서를 쓴 거죠. 그 각서는 이제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20억 정도를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내 아들이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을 내연녀가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각서를 쓴 거예요. 그 각서의 내용대로 또 실제로 본인 소유 땅에 대해서 20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당시에 근저당을 설정받은 사람은 혼외자가 아니라 내연녀였죠. 왜냐면 혼외자는 이제 뭐 3, 4살 미성년자니까 내연녀 명의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 또 다른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연 관계가 파토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 설정해 준 거를 말소 등기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어야 되느냐 이 사안입니다. 어쨌든 근데 자기가 혼외자지만 자기 아들 주려고 한 거죠. 그 부분은 뭐 당사자 간에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제가 뭐 누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크게 3가지의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남자분과 내연녀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인증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의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 남자는 자기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명의는 혼외자 명의가 아니라 내연녀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유효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이 됐고 그게 유효하다고 하면 이건 계약인데 어느 한 당사자의 마음대로 이걸 일방적으로 철회를 할 수 있느냐. 이 3가지 쟁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면 이게 조금 묘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쓴 건 아니거든요. 각서만 쓰고 이거를 내연녀한테 줬고 그에 기초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됐으니까 명확하게 뭐 사인증여 계약서 작성된 건 아니죠. 그런데 계약은 꼭 문서로만 돼야 되는 건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각서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혼외자가 35세가 되기 전까지 내가 한 20억 정도는 우리 혼외자한테 주고 싶은데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인 내연녀가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혼외자는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서가 내연녀에게 전달이 되고 그에 기초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계약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이 전후 사정을 보면 이 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이 남자와 이 내연녀 간에는 자기가 죽었을 경우에 이렇게 20억 상당의 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사인증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죠. 구두상으로. 그러지 않고서야 이 근저당권이 설정될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혼외자와 계약이 체결된 건 맞죠. 이걸 받는 건 혼외자니까. 다만 이 내연녀인 어머니는 혼외자의 친권자로서 대리인, 혼외자의 어머니가 대리인으로서 한 꼴이 된 거죠.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남자와 자기 아들인 혼외자인데 혼외자를 대리해서 이 내연녀가 대리인으로서 사인증여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의율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사인증여 계약이 그렇게 성립이 된 건 알겠는데 계약 당사자는 어찌됐든 혼외자 아니냐? 왜 내연녀 명의로 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느냐? 이거는 그러면은 무효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각서의 내용 중에 혼외자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내연녀인 엄마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이행한 것 뿐이니까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이 됐고 그에 따라서 근저당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고 하면 남자가 임의대로 철회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일방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인증여 계약이 특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사인증여 계약은 물론 형식은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뭐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재산적인 급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주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죽으면 그때 주는 거니까 이게 유증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유증의 경우에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증여의 실질이 유증과 다를 바 없고 유증의 경우에 생전에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증여자가 생전에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내연녀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 사인증여 계약이 기초에서 이루어진 건데 근저당권 계약이 설정되는 원인이 사인증여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 사인증여 계약을 이 남자가 임의로 철회해서 없애버렸으니까 근저당권은 더 이상 원인이 없는 근저당권이 되니까는 이게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영상 보면 한 방에 해결돼. 오늘은 사인증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하느냐 여부도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법리적으로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기 때문에 사인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분은 철회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을 잘 갖춰야겠죠. 그래서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한다면 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정변만 믿고 가면 상속 문제 끝이야.